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험자동연구소 커버팀 박재현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인베디드 개발 환경의 테스트 커버리지 활용 전략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그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지금 테스트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어떤 테스트 커버리지에 대한 이런 의미가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이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인베디드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는 테스트 커버 측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주로 어떻게 테스트하고 계신지 거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다들 생각하시는 테스트의 그 이미지가 다들 좀 다르실 텐데, 제가 일단은 정의한 이 테스트는 요구사항 명세 기술된 내용을 확인해서 그 기능이 잘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테스트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는 개발하실 때 보통 개발자분들도 개발하고 테스트하시고, 이 개발자분들이 개발 완료하고 나서 QA분들이 테스트를 하시고, 그리고 현업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도 알파나 베타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좀 문제들은 이 요구사항에 명세된 이 내용, 이 준비된 이 테스트 시나리오를 다 실행한다고 해서 이 개발자가 만들어낸 이 모든 대상을 테스트했다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 테스트가 좀 어려운 지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개발 프로젝트에서 테스트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 테스터분들이나 개발자분들이 실제 테스트했다고 했는데 실제 사용자한테 배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그 불명확한 이 테스트들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테스트 했다라고 했을 때 이 테스트가 언제 했는지, 어떤 형상에 했는지 그 부분도 약간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개발 프로젝트들은 개발 일정이 다들 촉박해서 한번 하면 다음에 또 뭐 코드 수정이 일어나도 테스트 안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좀 빈번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버그 수정이나 아니면은 뭐 릴리즈 테스트 이런 행위들을 할 때 형상들이 계속 바뀌고, 이때도 계속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했던 테스트는 안 하고 이런 행위들도 많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테스트가 부족한 거에 따라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개발 산출물의 품질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테스트 커버리지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테스트 커버리지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 테스트 커버리지는 개발자가 만들어낸 어떤 소스 코드가 있으면은 그 소스 코드가 얼마나 실행됐는지를 말하는 거를 지금 테스트 커버리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수행을 얼마나 실행했는지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을 하는 것 자체를 이 테스트 커버리지라고 할 건데요. 다음 아래 예시를 보시면, 아래 코드가 사칙연산을 만들어낸 어떤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함수를 봤을 때 함수가 이 calc 플러스 마이너스 타임즈 디바이드 이렇게 해서 함수 5개가 있는데, 이 코드에 대한 테스트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을 때는 5개 함수 중에서 아무 함수도 실행을 안 했으므로 함수에 대한 이 커버리지는 0%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터나 개발자가 결국 이거에 대해서 더하기나 곱하기를 한번 테스트했다고 하면, 이 calc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 이 더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이렇게 함수 3개를 실행함으로 해서 함수 5개 중에서 3개가 실행이 됐으므로 함수에 대한 이 커버리지가 60%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는 지금 마이너스와 디바이드가 실행이 안 됐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2개를 더 테스트를 하겠죠. 그러면은
부족한 부분을 다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함수 5개에서 5개를 다 실행했으므로 함수 커버리지가 100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테스트 커버리지가 제가 소스 코드의 수행률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많이 오는 질문이 그러면 커버리지라는 거 올리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의 미로 찾기 화면인데요. 결국 사용자는 자신의 테스트의 목적지는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테스트에서 어떤 결과를 얻으면 나는 테스트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지도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시죠. 이 모험가가 미로에 진입합니다. 그러면은 이 미로의 일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 하지만 이 목적지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용자가 미로를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가면은 목적지에 대해서 계속 가까워질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가본 이 미로의 길에 대해서 어떤 길을 갔었는지 이거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미로의 탈출구를 찾아서 자신의 목적대로 이 테스트를 다 했다고 해서 자신은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은 사실 이 미로 전체에 대한 지도가 밝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미로의 지도를 밝히는 작업이 이 테스트 커버리지를 올리는 작업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이 미로에 안 가본 이 회색 영역들을 한 번씩 이동해 가면서 이 지도를 계속 넓혀가면은 이 커버리지라는 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테스트 커버리지를 올리려면은 미수행된 소스 코드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그 부분을 더 테스트할 수 있으므로 해서 커버리지라는 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 테스트 커버리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 해야 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커버리지라는 걸 측정하면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커버리지라는 걸 측정하는 이유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어떤 테스트를 했다 안 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남기를 원하는 거죠. 이거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테스트 작업 자체가 객관적으로 이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숫자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테스트를 진행할 때 언제까지 테스트해야 될지 어디까지 테스트해야지 이 테스트 완료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료 조건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효과가 있냐 없냐 이야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저 IEEE에 등재된 이 논문에서는 이 테스트 커버리지를 달성을 하면 할수록 더 높게 달성할수록 오류를 더 많이 검출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까지도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이 분야에서는 각 표준들이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표준들에서 이 커버리지를 자신이 개발한 어떤 소프트웨어 등급에 따라서 100%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표준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신다면은 이 커버리지라는 거를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례로 자동차 도메인에서는 IS 26262라는 표준이 있는데요. 그 표준에서 소프트웨어 유닛 레벨에 대해서는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브랜치 커버리지, MCDC 커버리지, MCDC죠. 그냥 MCDC에 대해서 커버리지 100% 달성해야 된다라는 거를 명시하고 있고요. 결국엔 이 AC 등급에 따라서 이 ISO 262에서는 커버리지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 방사청에서도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 시험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좀 더 있는 거는 실제 이 동적 시험을 할 때는 실제 하드웨어에서 실제로 그 테스트를 진행하고 거기에 따른 이 커버리지를 측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표준들에서도 가능한 한
실제 타겟에서 시험한 결과에 대한 커버리지 측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커버리지를 측정해야 되는 거에 대한 질문이 자주 오는 것 중에서 왜 커버리지 100%를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그 아까 앞에 보셨던 표준에서 명시하는 커버리지 기준을 달성해야 된다면 100%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개발자분들이 만드는 이 소프트웨어가 최대한 사용자한테 가기 전에 오류를 많이 찾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도 같이 옵니다. 커버리지 100%를 달성하면 버그가 없다고 보증해 줄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많이 오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더하기라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개발자가 실수로 그걸 빼기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구현을 잘못했기 때문에 실제 그 기능을 테스트해서 커버리지 100이 나오더라도 기능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버그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기능적으로. 네. 그래서 이 커버리지 100%를 달성하는 거는 커버리지가 없다는 걸 보증하지 못하지만은 그 적어도 이 개발자가 만들어낸 걸 한번 확인했다라는 증거는 예, 만들어낼 수 있죠. 네. 그리고 커버리지 100 말고 80만 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이거는 그 인증을 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이 수행 흐름에서 품질 높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면은 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고 이거는 사실 커버리지 100을 올리는 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그 회사에 맞는 정책을 정해서 예,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 인베디드 개발 환경에서는 테스트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면은 인베디드 개발 환경에서 소스 코드를 빌드해서 바이너를 만들어서 인베디드 타겟에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로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떤 이슈가 보통 있냐면은 결국 자기가 테스트했다 안 했다를 남기기 위한 어떤 증적, 보통 로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로깅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남기는 바이너리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로깅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변경했기 때문에 바이너리가 좀 더 커져서 저 인베디드 보드에 탑재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저 증적을 남기기 위해서 코드를 더 넣었기 때문에 런타임 오버헤드가 발생해서 원본이랑 동일한 동작을 하는지 확인이 좀 어렵고 그리고 이 인베디드 타겟에서 실행한 정보를 가져올 방법이 사실 조금 쉽지 않습니다. 네, 약간 상세하게 보시면은 이 소스 코드를 기준으로 증적을 남기는 어떤 소스 코드를 만든 이 과정 자체가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고 방법도 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 코드를 이 테스트 바이너리로 만드는 이 과정 자체도 그 타겟의 특성이나 어떤 시스템 라이브러리 특성에 따라서 코팅을 좀 더 해야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바이너리를 실제 저 인베디드 타겟에 올리려고 했을 때 이 제한된 자원들 때문에 그 타겟에 안 올라갈 확률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겟 보드에 그 바이너리 커진 이 테스트 바이너리가 올라갔는데 이때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런타임 오버헤드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원본이랑 동작을 동일하게 하는지 좀 보장이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동적 메모리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메모리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인베디드 타겟에서 테스트를 다 돌렸는데 이 테스트 한 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방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버깅 환경 구성하신 걸 사용해서 저 인베디드 타겟에 실제로 테스트된 내용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든 가져왔다 하더라도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갖고 왔던 이 정보로 진짜 어느 정도로 테스트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 자체도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인증
그 국제 표준에서 봤던 것처럼 그 항공 표준인 DO178C 같은 경우는 그 테스트 도구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라고 그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위쪽 화면은 원래 개발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나타낸 거고요. 아래쪽은 이 커버리지라는 걸 측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사용자가 이 소스 코드가 사소 개발한 소스 코드가 있는데 이걸로 커버리 빌드를 하게 되면은 탐침을 넣게 되고요. 그리고 이 탐침된 소스 코드를 빌드해서 커버리 측정할 수 있는 바이너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너리가 타겟에 올라가서 사용자가 테스트하게 되면은 그 정보를 수집해서 아까 앞에 탐침 소스 코드 만들 때 이 소스 코드를 분석한 내용과 이 수행 정보를 수집한 내용을 합쳐서 소스 코드 레벨을 기준으로 어디가 어떻게 수행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에 보여드릴 그 데모가 결국에는 이런 도구를 사용했을 때 앞에 이야기 드렸던 인베디드에서 테스트 커버리랑 측정하는 게 어려운데 그거가 얼마나 쉬워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데모는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에서 먼저 커버리지 빌드하는 부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커버 SE 화면이고요. 커버 SE에서는 그 사용자 개발 환경별로 다양한 킥 가이드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 사용하신 분들은 그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 기준의 킥 가이드를 보고 지금 보시는 화면과 동일한 작업을 진행하면 되고요. 지금 하는 작업은 그 사용자가 그 커버리지 빌드를 하기 위해서 어느 경로의 컴파일러를 사용하는지 지정하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은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컴파일러와 링커를 커버리지 빌드할 수 있는 걸로 변경하는 작업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에서 빌드를 하게 되면은 커버에서는 아까 그 설정했던 커버 빌더를 사용해서 커버 빌드를 했기 때문에 빌드한 모듈을 확인할 수 있고요. 커버 SE에서 지금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에서 빌드한 그 소스 코드 내용과 함수 목록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 소스 코드 내에서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 영역인지 그리고 어디가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빨간 부분들이 결국엔 실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회색 부분들은 실행 불가능한 영역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커버리 빌드 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부분은 결국엔 인베디드 타겟에서 수행 정보를 가져와서 실제로 커버를 측정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한 이 데모는 T32 그 디버거를 사용해서 커버리지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데모인데요. 앞서 커버리 빌드됐던 그 바이너리를 기준으로 타겟에 올려서 디버거를 지금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커버 SE 화면에서 보면은 저 메인이라는 파일의 메인 함수가 있는데 저기에서 지금 실행된 코드가 없다라고 빨간색으로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T32 그 화면인데요. 이거와 커버 SE를 지금 한번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겟이랑 연결된 T32로부터 커버리지를 수집해서 지금 수행 정보를 읽어왔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T32에서 실제 타겟 브레이크 포인트가 온 지점에서 런을 시켜서 커버리지를 한 번 더 갖고 오는 장면을 데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타겟에서 T31을 통해서 디버깅 연결을 한 이 수행 정보를 가져오면은 커버에서는 이렇게 소스 코드가 있는데 어떤 소스 코드 위치가 실행이 됐는지 어떤 부분 안 됐는지 분기에서 어떤 지점은 true가 실행되고 어떤 지점은 false가 실행됐는지 이런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인베디드에서는 특히 그 수집 정보를 갖고 오거나 자원 제한들 때문에 어, 이런 그 테스트 정보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 커버에서는 이런 인베디드에서 이런 수행 정보 수집하는 게 어려운 것들을 대비해서 다양한 키 가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시는 환경에 맞춰서 그 매뉴얼을 따라서 진행하시면은 금방 보신 데모처럼 좀 쉽게 지금 자신이 개발한 소스 코드를 그 테스트하고 이 테스트 커버리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